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래 이제 보이는 그림은 자, 제주도라고 하는 섬인데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는 큰 섬이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 가파도로 가는 섬에 그 전력을 모두 에너지 자립섬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집에서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지 않고 스스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한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2030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죠? 10년도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얼만큼의 전기를 그렇게 할 거냐라고 음, 얼만큼의 전기를 만들어서 탄소 배출 없이 만들 거냐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탄소 배출 없이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 발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제주도잖아요, 그죠? 제주도를 다른 말로 삼다도라고 해요. 삼다도. 자, 세 가지가 많다는 뜻이죠. 세 가지 많은데 뭐 돌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여자가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부르는데요. 뭐 돌, 여자, 바람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요. 이 바람 이용해서 바람이 많다라고 하니까 이 바람을 이용해서 85%는 풍력 발전으로 하고 나머지 15%는 태양광 발전으로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자립해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발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자, 발전이란 말을 잠깐 볼게요. 이 발전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도시가 발전한다 뭐 그런 말에 그거랑 좀 다르죠. 여기서는 얘기 이제 뭘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발전이라고 해요. 발전. 전기를 발생시킴. 이런 거를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고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 다시 쓸 수 있는 거를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밑으로 가서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에너지에 대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송에 관한 내용들까지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뒤에 있는 부분까지 다루면 좋겠지만 아마 여기까지 이 두 가지만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생산에 대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전기 에너지의 생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 발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럼 뭐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는 우리가 발전기라고 부르겠죠. 발전기. 이렇게 부를 거고요. 뭐 초등학생한테 전기가 어디서 오냐라고 물어보면 전기는 벽에서부터 온다고 얘기한대요. 벽. 왜냐면 이 전기를 꽂는 데가 다 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벽에서부터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죠.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내용을 잠깐 봅시다. 자, 우리가 에너지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떤 에너지 변환이 있는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손전등 같은 경우는 자, 건전지를 쓰겠죠. 여기는 뭐 건전지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죠. 배터리 뭐를 사용하든 간에 전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에너지죠? 그렇죠. 화학 에너지죠. 자, 에너지니까 E만 쓸게요.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죠?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게 빛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는 요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손잡이를 돌리면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니까 운동 에너지, 그죠?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배터리가 없는 거죠. 배터리가 없고 그냥 움직이는 것만으로 전기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서 전기가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 전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전기는 다른 에너지로의 변환이 되게 쉬워요. 되게 변환이 쉽다. 이렇게 특징을 하나 적으면 자,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쉽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2번 갈게요. 나의 손잡이를 느리게 돌릴 때와 빠르게 돌릴 때 빛의 밝기는 어떻게 비교해보자. 빠르게 돌릴 때가 당연히 빠르겠죠. 자, 빠르게 돌릴 때 더 밝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리을 기울기 되겠죠. 받침은 자, 밝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와 같이 전지 없이 작동하는 전기 제품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뭐 킥보드, 그죠? 킥보드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 킥보드에 불 나는 거를 우리가 불빛이 나는 걸 우리가 발광 킥보드라고 하죠. 발광, 빛이 난다, 뭐 그런 의미예요. 발광이라는 건 빛이 나온다, 뭐 그런 의미고요. 발광 키보드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킥보드가 이 킥보드를 선생님 그려보면 이렇게 바퀴가 있잖아요. 이 바퀴가 여기 있는 부분이 반짝반짝하게 빛나잖아요. 그죠? 이게 돌리면 이게 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전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 특허를 아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요 특허를 아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가 많이 그죠? 되게 유명하죠. 요걸 아마 발명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킥보드가 이렇게 유명하고요. 자, 밑에 봅시다. 자, 학습 목표. 자,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이 킥보드 하는 거랑. 자, 무언가를 뭐 한다? 돌린다. 뭔가를 돌려서 자, 뭔가를 돌려서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그렇죠. 회전시켜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요 회전으로 뭘 돌리냐면요. 터빈이라고 하는 걸 돌려요. 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레방아라고 생각할까요? 선풍기, 프로펠러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큰 선풍기, 뭐 큰 프로펠러라고 생각하면 되고 걔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요런 모양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뭐 프로펠러 같이 생긴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기를 우리가 생산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기를 생산할 때 뭔가 이렇게 돌려요. 지금 아까 이 배터리 없는 손전등도 돌렸잖아요. 이렇게 돌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돌려요. 킥보드도 돌리고 뭐도 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만들 수 있긴 한데요. 이 원운동하는 게 오히려 전기를 일정하게 만들기가 더 쉽기 때문에 주로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전자기 유도는 되게 좀 복잡하긴 해요. 자, 중3 때 이제 전기하고 자기 이렇게 배웠었는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 자, 일단은 전자기 유도라는 말에 전자기가 뭐의 줄임말이냐? 전기 플러스 자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자, 발광 킥보드의 바퀴나 자가 발전기에 손전등은 전지 없이 작동하는 제품도 많다. 자, 이런 것들은 내부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 내부에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어 손잡이를 돌리면 전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석과 코일이에요. 코일. 자, 코일이 뭐냐면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도선을 원형 또는 원통 형태로 여러 번 감아 놓은 걸 우리가 코일이라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코일이라고 하면 스프링처럼 이렇게 감아 있는 거 이렇게 감겨 있는 걸 우리가 코일이라고 하고요. 뭐를 감았느냐? 이게 도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도선은 전기가 흐르는 길을 나타내는 선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전기가 흐르는 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전선은 뭐로 만들죠? 그렇죠. 구리로 만들죠. 구리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구리선을 코일의 형태로, 이렇게 스프링의 형태로 돌돌돌 마른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 자, 얘가 바로 코일이 되는 거죠. 코일. 자, 이 코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실험을 간단히 볼게요. 자,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자, 어려운 말인데, 자, 검유계라는 말 잠깐 볼게요. 자, 검유계라고 하는 건 전류를 검사한다 기계예요. 전기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 이렇게 쓸게요. 자, 전기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뭐 장치, 이렇게 쓸까요? 그렇죠. 전기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장치를 우리가 검유계라고 합니다. 자, 검유계를 하는데, 자, 얘를 이제 오른쪽 그림, 아래쪽 그림 보면요. 자, 얘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왕복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얘가 이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 이쪽에 전기가 생겨요. 여기 이제 검유계가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늘이 있는데, 바늘이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보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 코일 근처에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서 검유계 바늘이 움직인다. 자, 이때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거 중요해요. 자,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검유계의 바늘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1번이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자석이 움직이는 빠르기에 따라 검유계의 움직이는 폭이 달라진다. 아,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기는 전기의 양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자,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 자, 코일에서 흐르는 이 전류를 우리가 유도된 전류다. 그래서 유도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도됐다라는 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인듀스라고 하는 거고요. 인듀스드 커런트, 이렇게 유도 전류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자기 유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와 자기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걸 우리가 전자기라고 하고요. 얘네 둘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둘이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유치한 얘기지만 뭐 중3 때 했던 얘기, 그죠? 전기하고 자기가 서로 사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가 자기한테 자기야 라고 부르고, 뭐 자기는 전기야 라고 부르겠죠. 그만큼 얘네들이 잘 붙어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전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전기를 만들려면 자기가 필요하다. 자석이 필요하다 얘기죠. 자석이 있으면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도 되고요. 반대로 전기가 있으면 뭘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는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기는 다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자석이 정지하면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자, 정지했을 때는 만들어지지 않고요.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야만 흐른다고.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석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범위를 미치는 걸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 여기도 이제 정리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유도 전류는, 자, 첫 번째,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많이 흐른다라고 정리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유도기전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 유도기전력은 뭐라고 생각하면, 기전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쉽게 전압.
다시 써드릴게요. 이쪽에다. 쉽게 전압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조금 이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우리가 전압의 단위를 볼트라고 하잖아요. 볼트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죠? 220V 쓰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 것들이 요 전압으로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볼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도 규전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자, 유도된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만큼 커지느냐라고 하는 패러데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이 뭐 대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흑수저 과학자인데, 요 사람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코일에 생기는 유도전류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생기는 유도기전력은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세하게 나가진 않을게요. 자, 가문수의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더 이렇게 듬성듬성 마른 것보다 촘촘하게 마른 애가 더 어떻다? 더 전압이 높은 게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과, 더 천천히 움직인 것과 빨리 움직이는 게 더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전기가 생기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거를 간단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 자, 하나 먼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굵게 해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기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기가 생긴다. 이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이해하기 쉬우라고 만든 거고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기가 생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손 법칙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오른손 법칙이 뭐냐면 오른손 사용하셔야 돼요. 오른손을 사용하셔서 하면 되고요. 자, 요 오른손 법칙은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오른손 법칙 어떻게 쓰냐면요.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엄지 방향은 자, 어느 방향이냐면 뭐랄까요? N극 방향이라고 할까요? N극. 자, 그 다음에 네 손가락 이 감기는 방향 뭐랄까, 네 손가락, 네 개의 손가락이에요. 네 손가락, 마이가 아니라 네 개, 숫자 포고 얘기하는 거죠.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을 우리가, 요거는 전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N극과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N극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엄지가 뭐라고요? 엄지는 N극 방향이고요. 자,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은 우리가 전류 방향입니다. 자, 무슨 손 써야 돼요? 오른손 쓰셔야 돼요. 오른손. 자, 오른손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1번 왼쪽에 있는 걸 먼저 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N극이 가까이 오고 있죠. 자, N극이 다가갈 때라고 했어요. 자, N극이 가까이 오면 얘를 방해하려고 하죠. N극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 가까이 오는 쪽을 막기 위해서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N극이 되려고 하겠죠. 자, 여기가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생겨가지고 얘를 못 오게 막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엄지를 대라 그랬죠. 자, 오른손 이용해서 엄지 방향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엄지가 이렇게 엄지가 되고, 이렇게 오른손이니까. 그 다음에 감기는 방향을 이렇게, 뭐 선생님 손가락을 잘 못 그리겠네. 이렇게 그래도 웬만큼 그렸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이 N극 방향이 되고요. 엄지가 N극 방향, 그 다음에 내 손가락 방향 이쪽이죠.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쪽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전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에서 이 전선에다가 하나 그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으면 자, 이렇게 내려 감기는 거죠. 이렇게 방향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가 뭐가 된다? 전류 방향이 된다. 전류 방향이 된다라고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 보면 이렇게 전류 방향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돼 있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면 얘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면서 이제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자, N극이 멀어집니다. 자, N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N극을 붙잡아야 되겠죠. N극이 가까이 오면 얘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멀어지려고 할 때 반대로 똑같이 가요. 대칭으로 이렇게 N극이 있으면 얘가 이제 잠깐만, 여기 S극이 돼서 얘가 못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잠깐 미안해요. 지울게요. S극이 되려고 해요. 여기 S극이 되려고 여기 N극이 도망가니까 자 붙잡으려고 방해하는 방향으로 못 도망가게 하려고 N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N극이 돼요. 그렇죠. 이쪽에 N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 엄지를 여기에 두고 오른손을 감아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좀 살짝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건 좀 그리기가 더 어렵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이쪽 엄지 방향이 이쪽이 되고요. 자, 엄지 방향 이쪽이 N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기는 방향 이쪽으로 감기죠. 이렇게 감기죠. 이런 방향으로. 자, 이 방향이 뭐가 된다? 전류 방향이 된다. 전류 방향이 된다. 좀 글씨가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럼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감기는 방향인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감기는 방향이죠. 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감긴다라고 통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자, 이런 전류 방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똑같고요. 자, 뭐 이런 방식으로 된다라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뭐 이 방향을 원래 물어보고 그런 문제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자, 이런 방법으로 뭐 전류가 생긴다, 전기가 생긴다라고 자석이 움직여서 전기가 생긴다라고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할게요. 자, 코일 근처에 자석이 움직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나? 자, 이렇게 유도돼서 됐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라고 하죠. 자, 흐르는 전류는 전류라고 하고요. 기전력은 뭐라고 하냐? 그럼 기전력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 발전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